부모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밤새 공부하는 능력, 과연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매달 수백만 원씩 쏟아붓는 그 학원비는 아이의 성공을 사는 티켓이 아니라 아이를 AI 시대 실업자로 만드는 독이 든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평생의 성벽이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공부는 정답 찾기, 요약하기, 단순 암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AI가 인간보다 수천 배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위 0.1% 부모들은 이미 조용히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2035년의 어느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남에서 자란 A군은 영어 만점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스스로 엘리트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꼬박 걸려 완성한 보고서를 옆자리의 B양은 단 10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B양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AI에게 이렇게 지시할 줄 압니다. 이 복잡한 경제 지표를 5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하고 향후 3년의 리스크를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줘.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까요? 3년 뒤 A군은 AI 결과물을 검토하는 계약직이 되었고 B양은 AI 전략가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지능을 지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내 아이를 AI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키울 7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사이터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영어 단어 암기 대신 프롬프트 설계라는 지휘봉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 단어 뜻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영어 단어 암기보다 AI에게 어떤 지휘봉을 휘두를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AI에게 단순히 해줘 라고 말한 그룹보다 사고의 단계를 명확히 정의해 질문한 그룹의 결과물 정확도가 무려 600% 이상 높았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AI가 한 번에 이해하게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설명해줘야 할까? 이것이 아이의 뇌를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바꿉니다. 두 번째 비법은 정답 맞히는 기술자가 아닌 문제를 정의하는 기획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정답 찾기 훈련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정답을 무한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은 희소성입니다. 흔한 정답은 가격이 내려가지만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는 질문 능력은 극도로 희소해집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5살 아동의 98%가 천재적 창의성을 가졌지만 정규 교육을 거친 성인은 단 2%만이 그 능력을 유지합니다. 학교가 질문 능력을 거세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AI에게 고령화 사회의 심리적 결핍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성공했습니다. 정답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의 불편함을 관찰해 질문을 던지게 하세요. 부모님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세상을 관찰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셨나요? 세 번째 비법은 단순한 학습 기록을 넘어 데이터 자산화의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전교 1등 민수의 완벽한 필기 노트는 종이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평범해도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탐구 과정을 블로그와 노션에 기록해온 준호는 달랐습니다. 구글 채용 담당자는 준호가 쌓아온 7년의 데이터 자산을 보고 먼저 면접을 제안했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metcalfe의 법칙이 있습니다. 종이 노트는 나만 보기에 가치가 1이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공유되는 순간 전 세계와 연결되어 가치가 폭증합니다. 데이터를 자산화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실행하는 손이 아닌 지능을 부리는 지휘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과로사 죽전의 팀장 민석은 부하 직원의 일을 검수하느라 매일 야근합니다.
반면 1인 창업가 태주는 10명의 AI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은 방향만 결정합니다. 누가 더 멀리 갈까요? 연구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화이트칼라는 업무 속도와 품질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지능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아이에게 이 수학 문제를 AI에게 풀게 시켜보고 네가 팀장이 되어 결과가 맞는지 검수해봐 라고 시켜보세요. 지휘하는 감각이 아이의 미래 연봉을 결정합니다. 5번째 비법은 대학 타이틀 대신 하이퍼 개인 브랜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을 보증했습니다. 하지만 스펙 조작이 만연한 지금 대학 간판은 더 이상 신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채용 공고에서 학위 요구를 삭제했고 기업의 상당수가 학벌보다 포트폴리오 중심 채용을 우선시합니다. 서울대 졸업장보다 아이가 꾸준히 기록해온 블로그나 기터브, 유튜브의 흔적이 훨씬 강력한 사회적 공증이 됩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 익명의 1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실패를 겪으며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게 하세요. 6번째 비법은 암기된 지식을 버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AI는 똑똑하지만 가끔 완벽하게 틀리는 환각을 보여줍니다. 성진이는 AI의 거짓 브리핑을 믿고 투자했다가 파산했지만 수아는 이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AI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룹은 사고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입니다. 아이가 어떤 지식을 말할 때 반드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출처를 물어보세요. 7번째 비법은 안정적인 직업의 환상을 깨고 리스크 관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외과 전문의 박 원장은 수술 로봇이 보편화되자 연봉이 반토막 났습니다. 한 우물만 팠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대표는 시장 변화에 맞춰 즉시 비즈니스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우물을 옮겨 팔 수 있는 펌프를 가진 사람이었죠. IMF 보고서는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잠식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던 안정적인 직장이 AI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아이에게 의사 업무를 로봇이 다 하게 되면 너는 무엇을 할래? 같은 시나리오 질문을 던져 안티프레질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남들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답을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질문하는 법과 지휘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부를 독점하는 하이퍼 개인들의 방식입니다. 부모의 불안을 학원비로 달래지 마십시오. 대신 아이에게 AI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법 중 부모님이 내일부터 당장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실행이 아이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구독, 좋아요로 미래를 선점하세요. 닥터 인사이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